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익혀야 되는 게 눈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여러분들이 항상 뭐 하는 습관들이라 이렇게 무슨 계정? T 계정 만드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증가가 자산 감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요것만 알아도 돼. 솔직히 잘 모르겠으면 자산 증가와 뭐만 자산 감소만 크게 이해하셔도 돼. 욕심내지 마시고 잘 모를수록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욕심내면 이제 비용 발생 차변, 수익 발생이 무슨 변? 우리 비용과 수익에 대한 개념 너무 많이 배웠죠? 매출 원가 얘는 매출이에요. 그죠? 물론 영업의 비용도 있고 영업의 수익도 있죠. 판매 관리비도 있죠. 하지만 크게 보면 매출 원가와 뭐? 그죠? 매출 원가가 있어야 자산 증가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사서 팔아야 되니까. 자, 다음. 여러분들 감소하는 게 차변이라겠죠? 증가하는 게 무슨 변? 대변, 부채자본. 딱 하나. 자산 증가만 차변만 외워두면 편하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이자 나오면 이자 수익하고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이자 비용이 떠올라야 돼. 제가 알려드린 팁이에요. 다음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자산 현금이 유입됐으면 어느 변에 와요? 현금이 차변에 와야지. 유입됐으면 유입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유출은요 나갔다는 얘기예요. 대변 얘기예요. 자, 천천히 이따 여러분들 다시 입력하세요. 차대변 어디 쓰는 걸 알려드렸죠? 자, 저번에 급여 이따 여기 쓸게요. 급여 얼마? 500만 원을 수정해놔야지. 아예.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저번 계좌로 이체했죠? 사실은 급여 줄 때 예수금 떼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해놨어요. 단순화 시켜주라고. 예수금은 부채죠? 자, 이 문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문제라고 그랬죠? 출자하게 되면 자산이 현금이 생기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다음 4번 문제는 외상매입금이 원래 존재했었죠. 부채가. 근데 그걸 뭐하는 상황이에요? 갚는 상황이죠? 현금으로 결제해가지고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 부채가 어떻게 돼요?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뭐했어? 감소했죠. 자, 주식은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뭐 일반 회계한다면 내가 주식을 엄청나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냥 계정 분기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초 이건 중요하지 않다 했죠. 액면가는 액면은 뭐냐면 종이에 적혀있는 가격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거래되는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해석해서 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공정가치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소개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주권 얼마? 8만원. 수수료 비용 얼마? 4천원. 대변에 현금이 8만 4천원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음 주식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주식에 보면 알아요. 주식을 살 때 수수료가 주식 가격에 편입되잖아요. 여러분들 대박 내시길 바라봅니다. 100원에 사서 100만 원이 되기를. 주식이 가능합니다. 왜요? 안 될 것 같죠? 가능은 한데 조금 고르게가. 그것도 운도 실력도 있지만 운이 90%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고르는 건. 자, 자, 상품 80만 원을 뭐 했어요? 매출했습니다. 무슨 매출? 상품 매출 얼마?
수익 발생입니다. 무슨 발생? 수익 날수. 왜 대변인지 알겠죠?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 채권 생겼죠? 자산 증명. 왜 채권이 자산이야? 받을 권리가 있죠. 다음 나머지는 뭘로 받았어? 자기학수표는 현금으로 해준다고 그랬죠? 자기학수표는 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상품 120만원 매출했죠? 진위상사 발행, 이게 거래처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누가 발행?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계정가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 만약에 진위상사 발행이 없으면 그냥 당좌수표 이러면 당좌이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은 거래처에서 수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이 돼야 되겠죠? 거래처에서 받은 당좌수표는 뭐라고? 근데 이 말이 없어도 현금인 거잖아. 왜 그렇죠? 진위상사에서 수표를 받은 거잖아. 그죠? 조금 문맥을 이해해봐. 거래처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좌예금으로 하면 안 되지. 솔직히 이거 없어도. 그죠?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면 좋지만 문맥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는 뭐다? 현금이다. 당좌수표. 자, 다음 그런데 우리는 그 당좌수표를 쓰질 않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금 당좌에 대한 설명은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회계 쪽 조금 건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번, 3번 어음도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파트에서는 어음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설명만 하고 이 수표와 어음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기일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잡죠? 언제 지급하겠다고. 그 차이점이에요. 자, 상품을 매출하고 뭘 받았어요? 네, 여기다 1번만 등기하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뭐 깡하고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또 열심히 네, 채권, 어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금융결제원 들어가가지고 어음번호 찾는 거라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알아서 돼요. 어음 그 조회할 때 금융결제원 들어가면 수표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리 여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부도라는지 네, 확인할 줄 아셔야죠. 자, 다음 단기대여금은 내가 종업원들 가불해 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1년 이내로 돈을 뭐 해준 거예요? 빌려준 채권이죠. 다음 위수금은 상품 외를 팔고 돈을 못 받은 거죠. 받을 돈이죠, 맞죠? 다음 연습 문제 요것도 좀 풀어주시고 요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거 선급금, 계약금을 뭐 한 거? 미리 지급한 거. 근데 왜 자산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물건 못 받으면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물건 받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건 받으면 선급금 까고 나머지만 주겠지. 까고라는 표현은 원래 어울리지 않아요. 차감하고가 맞죠? 원래는. 근데 까고가 왜 이렇게 딱딱 입에 붙는지 몰라. 자, 다음. 정말 중요한 거 아파트에서는 이 가지급금입니다. 주긴 했는데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 우리가 무슨 지급금? 가지급금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되면 확정이 되면
가지급금 사라지고 여비교통비 얼마 받았어요? 현금으로 얼마 돌려줘야 돼 회사로? 자산 증가 이루어져야죠. 여비교통비는 비용 발생. 가지급금 사라졌으니까 자산 감소가 되겠죠. 무슨 감소? 자산 감소. 얘는 처음에는 가지급금은 주긴 줬지만 확정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회사 돈으로 봐요. 그래서 자산으로 봤다가 밝혀지면 얘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사변되면 입력해 주세요. 자, 한 1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게 이제 무슨 부족이에요? 현금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현금하고 과는 뭐예요? 현금이 많다. 부는 적어. 근데 얘는 임시계정이에요. 무슨 계정? 임시계정이라 나중에 반드시 뭘 시켜야 돼요? 소멸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 몰라도 우리 아파트 회계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물론 엄청나게 중요하죠, 회계에서는. 자,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도 가끔 쓰긴 하지만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아셔야 될 건 아셔야 되는 거죠. 일반 회계해야 되니까 나중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계정이니까 나중에 반드시 뭘 시켜야 된다고요? 소멸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표로 하나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만들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줄은 한 4줄이면 될 것 같고, 칸은 뭐 크게 4칸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현금과 부족, 여기가 자산 뭐죠? 증가. 이쪽이 자산 뭐? 감소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계정을 얘기하는 거고, 좀 여기 정리하기 좀 그렇네? 잠시만요. 자산이 증가했을 때와 자산이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얘는, 아이고, 잠시만요. 위에다 하나만 추가할게요. 이게 현금과 부족이 두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며칠까지? 30일까지. 그 다음에 기말. 사실은 12월 31일이라고 했지만 대개는 12월 31일로 정리하죠. 기말은 12월 며칠 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날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자, 얘도 자산 증가와 뭐가 있어요? 자산 증가할 때는 뭐로 하냐면 자비익으로 잡습니다. 뭐로? 안 밝혀지면 얘는 자산 감소는 뭐로?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것이 그 장부상 잔액과 뭐를 실제 현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현금? 실제 현금. 그럼 장부상 잔액이 크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장부에 1,000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얼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900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현금 과부족 얼마? 100원. 돈이 부족하죠? 대변에 현금이 얼마 부족해요? 자산이 감소했죠. 100원. 그죠? 맞아요? 자, 요번에는 가운데 정렬할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장부상 잔액하고 실제 현금을 뭐 했을 때?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실제 현금이 더 많아. 그러면 자산이 뭐한 거죠?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뭐가 돼요? 현금이 되고, 밑에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죠? 아이고, 미안해요. 자,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요거를 복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부상잔액보다 이번에는 뭐가? 현금이 더 많은 경우죠?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900원인데 여기가 얼마 됐다는 얘기예요? 1000원 됐다는 얘기죠? 더 필요하네. 자, 그러면 차변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얼마? 100원. 대변에 무슨 부족? 현금과 부족은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금은 남았으니까 수익 발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실 소멸로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쉽게 그냥 이해하자면 무슨 발생으로? 수익 발생. 여기서는 현금이 자산 감소. 여기는 비용 발생. 무슨 발생?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소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자산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말 12월 31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잡이익이나 뭐가 돼야 돼요? 잡손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뭐가 없어야 된다 했죠? 현금과 부족 계정이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돈이 뭐예요? 부족하죠? 그죠? 그러면 이 자리가 현금과 부족이 뭐로 바뀌어? 손실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금 부족으로 소멸됩니다. 이해갔나요? 과부족으로 소멸됩니다. 다음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현금과 부족이 뭐로 바뀌어요? 잡이익으로 바뀝니다. 100원이 빠졌나요? 자, 다음 여기가 뭐로 바뀌고요? 현금 과부족이 소멸됩니다. 반대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좀 정신 하나도 없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요거를 제가 칠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좀 더 힘들죠? 자, 칠판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심플펜 어디 갔지? 잠시만요. 그러게. 내가 종료를 시켰나?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는 방법. 지금 이해가죠? 이게 훨씬 더 낫죠? 자, 봐봐. 칠판에 있는 게 더 훨씬 이해는 쉽죠? 네, 칠판에 있는 거, 그거를 여기다 올려놨다고 보시면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칠판에 있는 거 보시고, 이제 화면상 다시 볼게요. 자, 칠판으로 한 거. 자, 똑같은 내용인데, 자, 볼게요. 정리는 안 했어요, 제가. 자, 볼게요. 여러분들, 돈이 지금 실제 현금이 부족하죠? 부족하면 자산 감소. 지금 돈이 많죠? 많으면 자산 증가. 반대쪽에 뭐 때려? 과부족 때리라고 그랬지. 그죠? 다음 4단계 할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자, 지금은 자산이 부족하죠? 부족하면
손실. 돈이 남았죠? 네. 지금은 남으면 무슨 일이? 자비. 반대쪽이 뭐 때려? 가부족. 가부족. 자, 4단계.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가 현금 가부족일 때가 있고 현금일 때가 있어요. 아니 선생아, 그거 어떻게 구분해? 제가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문 중에 현금 시제, 현금 시제와 현금 과부족 말 나오면 현금 과부족으로 하면 되고요. 현금 시제와 현금 과부족은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 시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들을 다 맞춰보는 거야. 말씀 이해갔어요? 현금뿐만 아니라 이해갔죠? 입출금 되는 거 다 확인하는 걸 현금 시제, 현금 과부족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이때는 뭘 하라고? 현대 가부족. 현금 과부족. 그런데 만약에 표현 중에 오로지 현금 잔액만 맞춰볼 때는, 오로지 뭐만 맞출 때는, 현금 잔액만 맞춰볼 때는 오로지 뭐로? 궤적 과목이 현금으로 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학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솔직히 내가 약간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걸 살짝 벗어나게 해서 가르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일반적으로 회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가 살짝 틀리게 했거든요. 자, 이해하기는 쉽게 했고요. 이걸 너무 어려우니까 개념 조금 이해가죠? 자, 단계별로 제가 가르쳤어요. 지금 4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5단계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분기할 때 여러분들이 할 게 기중이냐 기말이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 풀 때. 제가 포인트 자 보겠습니다. 4월 13일이면 기중입니까 기말입니까? 기중입니다. 그럼 현금 잡손실 잡이익은 없어. 자산 증가냐 자산 감소냐만 이해하면 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대. 돈 많네. 그러면 자산 증가니까 현금이 어느 별에 와? 반대쪽이 뭐 때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다음 요번에도 실제 현금이 많대. 또 돈 많네. 차변에 뭐? 현금. 반대쪽이 뭐 때려? 3번 볼게요. 12월 며칠이야? 이러면 잡이익 아니면? 그런데 현금 시제에 과다래. 돈이 어떻대? 잡수익이지. 돈 많으니까 잡이익.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현금 뭐라고 돼 있어? 그럼 뭐로 하지? 현금. 여기가 현금 잔액이면 현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 문제 가볼게요. 자, 현금 시제 부족하답니다. 부족하니까 손실. 이해갔어요? 대변에는 뭐 때려? 어려우셨나요? 네. 제 딴에는 쉽게 가르쳤다고 했는데 제가 내일 또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어요.